자, 이 오트리빈, 이 혈관 수축제 스프레이는요, 우리가 쓰게 되면 이제 쭉쭉쭉 계속 뿌리면서 한 일주일, 열흘 정도 이렇게 쓰시게 되면요, 절대 안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바른미비인후과 원장 최현아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, 다른 말로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. 어떻게 진단하는지,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,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이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가루가 우리 코 점막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, 코에 뭐 들어왔다, 이상한 거 들어왔다, 저 꽃가루 카른 놈인데 저 뭔가 좀 이상하다.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 반응 체계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재채기를 팍 하고요,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콧물이 줄줄줄 납니다. 그 다음에 한 6시간, 8시간 뒤에는요, 코가 꽉 막힙니다. 이 꽃가루 이거 다시는 못 들어오게 이제 좀 막아버리자.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방어 체계인 거죠.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러지라고 합니다. 자, 정상적인 우리가 코는요, 우리 가운데 비중격이라 하거든요. 요 부위를 비중격이 바르고 양옆에 있는 우리가 코 안에 있는 작은 뼈 중에 요걸 하비각계라고 하고요. 요 하비각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중비각계가 일부가 보여야 됩니다.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비중격이 바르고 하비각계가 붙지 않은 이런 상태가 우리가 정상인의 코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분은 비중격 망곡증이 우측에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런 하비각계들이요, 지금 아주 많이 빵빵하게 부었습니다. 자, 요 하비각계가 붙는 원인이 뭐냐면요,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이 있으면 우리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있는 만성적인 염증 작용이 요 하비각계 점막에 계속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요. 그러면서 우리가 점막이 자꾸 비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비후가 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비후성 비염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부분은 실제로 알러지가 심했고요. 최종 진단은 우리가 이제 비중격 망곡증, 그 다음에 알러지성 비염에 의한 만성 비후성 비염,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. 자,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, 우리가 첫 번째로는 회피요법입니다. 자, 회피요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, 자, 우리가 이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물질이 우리 코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잘 회피해주는 요법이죠.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알레르기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진먼지 진드기를 우리가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일광 건조를 해라, 그 다음에 삶아라,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. 사실 요즘에 이제 일광 건조하기도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고,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요, 요즘 건조기입니다, 건조기.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심하다거나 알러지성 비염이 있으시면요, 요 건조기 살균 기능을 꼭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추천할 만한 거는 우리가 침대나 침대 구석 혹은 소파 구석에 스팀 청소기, 스팀 진공 청소기, 얘네들도 죽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시체들도 같이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요, 우리가 천으로 된 재질 말고요. 왜냐면 천으로 된 재질은 그 사이에 얘네들 조각들이 자꾸 끼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집에 이제 가구를 우리가 이제 가죽으로 된 걸로 이제 바꿔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을 분양받기 전에 우리가 한번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알러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분양받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좀 안타까운 경우이긴 한데요, 이미 이제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개털에 키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본인 증상이 계속 심해지니까 오셔서 이제 약 처방 받아가고는 하시는데요. 그러면 이제 우리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자주 우리가 이제 목욕을 시켜서 털 같은 게 좀 덜 날릴 수 있게 하는 게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요,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거죠. 자, 약물요법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입니다. 항히스타민제 우리가 먹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. 그
그 다음에 또 뮤코트리엔 조절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그 알레르기성 비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약도 있지만요, 스프레이도 이제 자주 쓰는데요. 스프레이 제가 자주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거는요 아바미스라고 하고요. 요 안에 있는 성분이요, 요게 이제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은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, 과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요게 알러지성 비염에 제일 좋은 치료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요 스프레이 이제 처방 받아 가시면요, 많은 분들이 이래요. 이거 크게 효과 없더나, 그래갖고 이제 뿌리다가 이제 안 뿌린다,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10중 8구 요거를 제대로 잘 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요 스프레이 뿌릴 때는요, 우리가 코를 잘 풀고요, 안에 이제 점막에 물기가 최대한 없도록 한 다음에 고개를 살짝 숙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코안 구석구석하게 깊숙하게 우리가 이제 스프레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쏴줘야 되는데요. 코를 쏠 때는 이쪽 눈꼬리 방향을 타겟팅을 하고 쏘라고 되어 있는데요, 제가 써보면 잘 안 들어가요, 희한하게. 저는 오히려 미간을 보고 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사람마다 근데 코안 구조도 좀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처방 받으면요, 내 코에 내가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정확한 방법으로 해요, 꾸준한 기간 최소 2주는 써주시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 우리가 이제 연결고리 요걸 하나를 끊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, 자, 제가 지금 이제 요 약은 없는데요, 우리가 이제 그 약국에서 요 약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 혈관 수축제 계열의 스프레이고요, 우리가 대표적인 약물로 오트리빈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요거는 사용할 때요, 우리가 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. 자, 이 오트리빈, 이 혈관 수축제 스프레이는요, 우리가 쓰게 되면 우리가 한 10분에 20분 지나면 코가 뻥 뚫립니다.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이거 코 뚫리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요, 우리가 이제 쭉쭉쭉 계속 뿌리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렇게 쓰시게 되면요, 절대 안 됩니다. 왜냐하면요, 우리가 이 혈관 수축제 스프레이를 쓰면 처음에는 우리 혈관이랑 점막이 반응해서 수축을 하면서 공기가 잘 통하니까 이제 코 막힘이 없어지는 건데, 요거를 계속 꾸준하게 쓰다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부어버리는 거죠. 이걸 약물 반동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, 이런 식으로 부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한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우리가 붓기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약물은 올바른 방법을 쓰려면 한 2, 3일 정도는 축축축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끊었다가 다시 아주 심할 때 좀 썼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은 우리가 이제 먹는 약 혹은 뿌리는 걸로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하고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알러지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잘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고요. 그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바른미 이비인후과 원장 최요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